망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가 망한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91강입니다. 오늘은 망할 망자와 관련된 8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망할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도 있고 없다는 뜻도 있죠. 망하다는 것은 재구실을 못하고 끝장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망할 망자는 머리두자와 스물은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이번 경우는 하늘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은자는 숨다는 뜻이 있고 감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망자는 머리가 숨어서 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가오가 더 이상 없어서 망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가오라는 것은 운을 말합니다. 흔히 천운이라 하지요.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망할 망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길이 열리듯이 천운이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서 하는 일을 망치게 됩니다. 망할 망자는 머리가 숨어서 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지 않아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순망치안 있죠. 순망치안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운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망국이라고 할 때나 망조라고 할 때도 망할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망할 망자에 또 하나의 구슬을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였다 자입니다. 망할 망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잊을망자입니다. 잊을망자는 있다는 뜻도 있고 버리다는 뜻도 있죠. 있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잊을망자는 망할 망자와 마음숨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도 있고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숨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망자는 마음이 망해서 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개구시를 못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의 기능이 아니고 마음의 기능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았던 것이 가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을 망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을 망자는 마음이 망해서 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재구시를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잊을 망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각골난망이란 말 있죠. 각골난망은 뼈가 부서져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또 건망이라고 할 때나 선망이라 할 때도 잊을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어그러질 망자입니다. 어그러질 망자는 어그러지다는 뜻도 있고 망령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그러지다는 것은 예상이 빗나가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그러질 망자는 여자 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도 있고 없다는 뜻도 있죠.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질 망자는 여자가 망하면 어그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망가지면 가정도 어그러지는 것이죠. 여자 여자는 엄마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망가지면 가정도 어그러지는 것이죠. 가정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빠도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아빠가 문제가 생기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꾸려갑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그러질 망자는 여자가 망하면 어그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엄마가 망가지면 가정도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거망동이 있습니다. 경거망동은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상이나 망발이라 할 때도 어그러질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할 망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눈물맹자입니다. 눈물맹자는 눈물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물다라는 것은 눈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눈물맹자는 망할 망자와 눈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이 있고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눈목자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맹자는 눈이 망하면 눈이 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것이죠. 눈이 재구실을 못하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군맹무상이 있습니다. 군맹무상은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으로서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또 맹목이라고 할 때나 문맹이라 할 때도 눈물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바쁠망자입니다. 바쁠망자는 바쁘다는 것이죠. 분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해야 할 일로 인해서 딴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이 바쁠망자는 마음신변의 망할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할망자는 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망자는 마음이 망하면 바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이 틀어지면 되는 일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게 자랑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쁜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 없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바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바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주도성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바쁜 것이죠. 바쁠 망자는 마음이 망하면 바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되는 일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공사다망이 있죠. 공사다망은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쁘다는 말입니다. 또 망중한도 있죠. 황망하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쁠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할 망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바랄 망자입니다. 바랄 망자는 바라다는 뜻도 있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랄 망자는 망할 망자와 다롤 자와 임금 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저물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다롤 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임금 망자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랄 망자는 저무는 달을 바라보는 임금의 심정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을 기다리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임금의 상황인 것이죠. 국가적으로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이죠. 아침이 밝아야 대신들도 출근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은 태사인데 나라의 지도자로서 군주로서 그 고민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랄망자입니다. 저문은 달을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리는 임금의 심정인 것이죠. 아침이 되어서 이 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 그 임금의 심정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랄망자입니다. 바랄망자는 저무는 달을 바라보는 임금의 심정이란 표현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임금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임금, 이런 군주를 만나는 것은 백성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은 백성의 소망인 것이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분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망운지정이 있습니다. 망운지정은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서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희망이라고 할 때나 소망이라 할 때도 바랄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할망자가 사용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거칠황자입니다. 거칠황자는 거칠다는 뜻도 있고 흉년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다라는 것은 결이 곱지 못하고 험한 것을 이르는 것이죠. 이 거칠황자는 풀초변의 망할망자와 내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지요. 풀은 작물을 의미하고 곡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망할망자는 망하다는 뜻이 있고 내천자는 내 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인 것이죠. 그래서 거칠황자는 풀이 닿는 물길이 망하면 거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에 충분한 물 공급을 하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물길이 망하면 곡식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거칠황자입니다. 어떻게든 논밭에는 물길이 닿아야 됩니다. 물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 것이죠. 풀마다에 물길이 망하게 되면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칠고 곡식도 거칠어집니다. 곡식에 충분한 물 공급을 못하면 흉년되는 것을 거칠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우주홍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홍황은 땅과 하늘 사이는 넓고 거칠다는 말로서 우주의 크기가 끝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황폐하다고 할 때나 허황된다고 할 때도 거칠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없을망자입니다. 없을망자는 없다는 뜻도 있고 속이다는 뜻도 있죠. 이 없을망자는 막을 경자와 풀주변의 망할 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막을 경자는 막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작물이나 곡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없을 망자는 풀이 망하여 막히니 없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풀이 망하면 즉 작물이 망하게 되면 곡식 생산이 부족해집니다. 거기에다 의부와도 막히게 되면 식량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없을 망자입니다. 없을 망자는 곡식 생산이 부족하고 외부와도 막히니 식량이 없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스스로도 식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외부에서 구해올 수도 없기 때문에 막막함이 그지없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가 없을 망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호천만극이 있지요. 호천만극은 하늘이 넓고 끝이 없다는 뜻으로서 어버이의 은혜가 매우 크고 끝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기망한다고 할 때나 망측하다고 할 때도 없을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할 망자가 사용된 여덟 번째 관련자는 아득할 망자입니다. 아득할 망자는 아득하다는 뜻이 있죠. 아득하다는 것은 정신이 흐려진 상태인 것이죠. 이 아득할 망자는 풀초자와 물수자와 망할 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푸를 의미하고 작물이나 곡물로 해석하겠습니다. 물수변은 흐르는 물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망할 망자는 망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아드갈망자는 풀이 흐르는 물에 망하니 아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곡식 생산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곡식 생산이 망하게 되니 정신이 아득하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홍수는 죽음과 같은 아득함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알갈망자는 풀이 흐르는 물에 망하니 아득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곡식 생산이 망해서 정신이 아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망연자실이 있습니다. 망연자실은 제 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양을 이루는 말이죠. 또 망망대해라 할 때도 아득할 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591강으로서 망할 망자를 중심으로 하는 8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